태생부터 환대받지 못했다. 첫 번째 자식으로 종손 출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한 부모님은 딸 둘을 더 낳았지만 아들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혹시나 아들일까 기대하며 네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운이 나쁘게도 딸이었다. 그게 바로 나다. 지금이야 여아라서 태어나지 못한 무수한 생명을 생각하면 다행인가 싶지만 사춘기 시절엔 달랐다. 나한테 얘기할 때조차도 딸이라서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님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언젠가 돈이 많은 진짜 부모가 나타나 보란듯이 날 데리고 가는 장면 같은 유치한 상상을 즐겼다. 돈 많은 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자식 많이 키웠지만 너 같은 애는 처음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며 컸다. 나 같은 게 뭐지? 좋은 것보다 싫은 게 많고 내 주장이 강했던 거? 학교에서는 지극히 평범했는데 집에만 오면 엄친아라는 오빠와 비교당하면서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현실. 그렇게 10대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다짐한 게 있었다. 40대가 되면 자살을 해야지. 네,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고요. 네, 지금은 시부모님과 남편과 넷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일남 3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저희 오빠가 이제 집안의 종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아들 취급을 받았고 예전에 90년대 드라마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희 오빠가 귀남이고 제가 종말이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아주 못해줬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오빠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이 다른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차별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즈음에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 이런 걸 좀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대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저를 긍정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누구와 비교하고 오빠와 비교당하면서 많이 살았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긍정해도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페미니즘이 저는 좋았던 거는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남들보다는 저는 좀 늦게 결혼을 했고 자식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시부모님과 이제 남편과 살고는 있지만 집안일은 주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해요. 장 보는 일, 요리하는 일은 제가 잘 하지 못해서 주로 설거지를 하는데 이렇게 사실 결혼을 할 때 두려움이 많이 컸어요. 그런 좀 가부장적인 아들과 이제 남성들이 되게 중요한 이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결혼하면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며느리가 돼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시부모님도 집안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와 제가 9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오빠를 기다리면서 엄마가 간식 같은 거를 준비하는데 제가 혹시라도 먹을까봐 저 냉장고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제 키가 닿지 않는 곳에. 근데 제가 한참 막 자랄 때여가지고 식탐이 굉장히 많았는데 엄마 몰래 의자 끌고 와가지고 냉장고 위에는 오빠와 간식 같은 거 이제 몰래 먹다가 굉장히 혼도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 전복이나 이렇게 좋은 음식들 그리고 고기 같은 거는 오빠에게만 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 쌓이다 보면 빈정상하는 일들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요즘 상황이 그런데 제가 엄마와 이제 화해하게 된 게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20대에는
이런 차별이나 집안 내에서의 차별, 그리고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면서 살았던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굉장히 불화했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않으면서도 만나면 엄마는 저한테 결혼 독촉하고 외모 평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싸움이 빈번했었죠. 그런데 결혼 이후에 저도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 엄마가 저를 이제는 부속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가 가슴이 막 답답하다고 해서 병원을 찾았었는데, 그런 게 그때는 화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뭐 별다른 처방이 없이 그냥 참고 지내야 된다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우울증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엄마를 동료 여성으로서 좀 이해하는 이런 연민도 가지게 됐고 이해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요즘 관계가 굉장히 편해졌고, 아, 이런 게 엄마와 화해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에 학교 운동장에 놀러 갔다가 어떤 낯선 남성이 제 치마를 들추고 속옷을 내리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잘 도망쳐 나오기는 했었는데, 당시에 그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치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셨을 텐데, 그냥 그러게 왜 혼자서 그런 곳에 가고 그래, 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남성의 얼굴이 굉장히 또렷이 기억에 났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그 사람이 다시 학교에 찾아오거나 수업 시간에 혹시 교실에 와서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많이 떨었고, 제가 그 학교에 전학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다른 학교로 가고 싶었어요. 그 학교에 가면 항상 그 사람을 만날 것 같은 이런 공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나를 잘 돌보주지 않는구나, 내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성적인 얘기 이런 얘기는 친구들하고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청소년기를 굉장히 답답하고 좀 우울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한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교수님이 수강생들끼리 한번 각자 경험한 성희롱, 성폭력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되나? 그랬는데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 수강생들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거나 아니면 좀 슬퍼하면서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더라고요. 각자의 경험, 성희롱, 성폭력 경험들을. 그걸 보고서 그 일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말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좀 한 단계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청소년 기간 동안은 그 일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성의 적은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야말로 굉장히 좀 성차별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칫 그렇게 빠지기 쉽죠. 저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가끔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도 다짐하는 게, 그 시어머니를 뭔가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하고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남편이다, 혹은 시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정말 여성들이 저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해 주기 때문에 저에게 힘이 되는 존재여서 저는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는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던 것 같고,
어떤 저와 늘 비교당하는 오빠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을 좀 많이 갖지 못했지만 살아오면서 제 스스로 자존감을 높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자살을 해야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존재 이유 같은 걸 잘 못 찾았지만 살면서 제 스스로 그걸 찾았고, 지금은 전혀 그런 자살 생각은 하진 않죠. 오히려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는 다른 좋은 분들, 여성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더 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서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좋은 동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그리고 언니, 지금은 엄마도 그렇게 되었지만 여성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 스스로가 좀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게 선 것 같아서 고맙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